처음이신데 간단하게 하고 계신 일과 간단한 작가님의 본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장도님께서 저를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에서는 제일기획에서 디지털 미디어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회사 이야기보다는 저희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올해 1월에 출간하게 된 행동의 완결이라는 자기계발서와 두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총론서인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2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두TV와 김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재밌고 풍성하고 알찬 정보가 가득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의 완결이라는 책을 집필한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완결이라는 책은 기존에는 어떤 일의 결과물을 성공과 실패로 보통 구분하는 통념이 있는데요. 그 통념을 좀 벗어나서 저희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결이라는 이 키워드에 좀 주목을 해본 책입니다. 즉 어떤 일을 성공과 실패를 따지기 이전에 있어서 끝까지 해보는 힘, 끝까지 해보는 그것, 바로 그것이 완결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즉 행동을 해서 완결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완결이란 말 아마 행동의 완결이라는 책을 아시기 전에는 웹툰이나 아니면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끝날 때 완결이라는 말을 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완결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에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제가 이 완결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과 배경 그리고 노력,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실패로 나누면 재능이나 배경이 노력을 비웃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재능도 없는데 그거 열심히 해서 되겠니? 야, 너는 과외도 못 받고 너는 집에 돈도 없고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노력이 폄하가 됩니다. 성공 실패로만 나누면. 그런데 어떤 일을 끝내는 것, 즉 완결이라는 개념은 이 재능도 배경도 크게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노력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완결이 처음부터 무조건 성공으로 치환되지 않더라도 그 완결이 설령 실패를 할지라도 완결 자체는 노력으로 무조건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결과 노력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배경과 재능 때문에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었다면 완결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력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완결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 처음에도 나옵니다. 책 처음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끝까지 마치는 일을 의미해요. 이 중에는 일을 되게 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완결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밤새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완결이죠. 시험 점수도 받을 수가 없이 0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제출을 하면 적어도 0점 이상의 결과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즉 어떤 일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끝맺음이 지어졌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완결이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면 완결하는 동시에 성공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실패는 나의 노력, 재능, 배경 이것들이 모두 엮여서 나오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완결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하게 되면
나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없고 나는 정말 제대로 한 게 없구나라고 패배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걸 완결과 미완결로 나누면 완결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끝맺음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일을 끝까지 끝내보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성취로 가는데요, 성취를 얻어서 나중에는 완결인 동시에 성공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 실패라는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완결과 미완결이라는 상대적으로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서 일을 끝마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그 컨설팅사에 재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해온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컨설팅사에서는 이런 걸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따지는데요. 그때는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로 따져서, 일을 하고 있으면 Value Added Time, 그래서 VAT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Non-Value Added Time에서 NV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산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담배를 피거나 일을 안 하고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NVAT, Non-Value Time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언가를 준비물을 가져오는 시간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저건 준비하는 시간인데 저거는 Value Time에 가깝지 않아? 그랬더니 그 당시 저랑 같이 일하던 산업 전문가가 아니 저거는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Value Time으로 넣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상태로 구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추가적인 시간들을 두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사에서 어떤 개념이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괄한다 라는 것을 MECE, ME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세하게 네 가지 시간으로 구분을 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미세하게. 즉 나머지 개념 추가된 건 IVAT랑 RVAT인데요. IVAT는 말 그대로 간접적, indirect,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시간.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떤 것을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IVAT가 될 거고, NVAT는 휴대폰 게임하는 시간은 NVAT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거꾸로 가는 가치 시간이라고 해서 RVAT, Reverse Value Time도 추가를 했는데요. 이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후퇴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RV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겠다고 했다가 저녁에 야식 먹고 폭식을 하면 이게 대표적인 RVAT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완결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목표까지 다가가는 과정에 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디드 타임이 있고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결을 하느냐 또는 성공을 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시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구가 네, 지금 완결 노트는 초세에 한정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완결 노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정말 하는 단위, 목표가 아니라 과업 단위로 나누고 그 과업 단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요소를 작성함으로써 조금 더 일을 쉽게 완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체크인 체크아웃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 일을 오늘 완결했구나 미완결했구나를 하나하나 따져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이드 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제 우여곡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사실 이전에 다른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또 DBL에서도 이미 다른 컨텐츠로 소개가 되고 있다시피 그 퍼펙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을 이미 썼던 적이 있습니다. 2권이나 썼고 이 책이 기술서인데도 생각보다 꽤 잘 팔렸어요. 통상 10,000부 정도가 팔렸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서로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내가 이 정도를 썼는데 이거 내가 원고 써서 들고 가면 다들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서 제발 우리랑 내주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분야에 다시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다시 신인의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완성을 해놓고 여기저기에 원고를 보내봤는데 생각보다 이 원고에 대해서 출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출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약 30군데 넘게를 계속적으로 저는 트라이를 해서 결국에는 너무너무 원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첫 번째 고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했으니까 뭐 금방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붙어서 일을 했는데 이 출판사 대표님이 워낙 당대의 문장가분들, 정말 유명하신 문장가분들과 함께 일을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 문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름은 글을 잘 쓰고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것저것 계속적으로 표현과 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제가 초고를 쓸 때는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최고를 하는 과정이 5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붙어서 계속적으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토론하고 가져오면 그것과 관련한 피드백을 또 반영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제가 완결이라는 일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상황에서 출판사가 안 나타나네 못 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든가 이렇게 힘들게 퇴고를 거치면 그냥 안 낼래 계약 파기하지 뭐 라고 만약에 해서 이 책을 못 냈다면 오늘 제가 도티비 그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제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어떤 일을 완결을 한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저도 제가 이 책을 썼던 것처럼 완결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현재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의 반응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는데요. 서평이 여기저기 뭐 서점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SNS에 올라오는 거 제가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데 정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호평들을 해주세요. 너무 좋은 평들을 해주시고 그 좋은 평이 단순히 책이 너무 좋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나 이제 20대에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런 되게 본인의 건강함을 뽐낼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떤 분은 내가 그전까지는 소설을 써보고 싶은데 한 번도 소설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가 글 하나하나씩이라도 써보겠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든가 그 외에도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철인 3종 경기로 완주하신 분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완결을 해내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개무량함을 느끼고요. 심지어 제 독자분 한 분은 이제 중2 아이를 기르시는 그 어머님이신데 이분께서 일단은 이 책을 그 중2 아이에게도 한번 읽혔답니다. 중학생이 읽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개념이 많지만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헬스장에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가지 말까? 라고 이제 그 독자분께도 말씀하셨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완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갔다라는 즉 어떤 일을 하려다가 그만두려고 할 때 그 완결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뿌듯한 일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쓴 책이라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상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분이라면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즉 세상을 열심히 살고 싶지 않고 유유자적하고 싶고 그분들의 태도를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도서관에서라도 빌리셔서라도 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읽으시고 나서 스스로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 그냥 집에 소장을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구매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일단 완결이라는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느껴보시고 내가 정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완결이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큰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열심히 살고 싶은 분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